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너무 덥다 보니까 저도 힘이 듭니다. 손님들도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주간 32도, 33도라는 온도는 살인적 폭염이라고 표현을 하죠. 낚시터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물고기들도 아주 난립니다. 더워서. 수온이 27도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고 28도까지, 한낮에 표면 수온이 28도까지도 올라가고, 뭐 측정한 게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미적지근합니다. 자, 그 속에서 물고기가 얼마나 사는데 힘이 들겠습니까? 겨울에 추워서 꼼짝 않는 거와 여름에 더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와, 사실은 혹한기와 혹서기는 물고기 잡기가 둘 다 힘든 계절입니다. 물고기 입에 바늘을 밀어넣는 게 힘든 계절이라서 이 떡밥 운영술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한기와 혹서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그들을 꼬실 수 있는 맛도 만들어 주셔야 하고 기능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이론을 갖고 계셔야 여러분들 마음대로 실험도 해보고 여러 번만에 떡밥을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기초적인 이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초적인 이론을 이곳에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늘 했던 말들의 일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떡밥의 얘기를 했지만 흩어진 얘기들이었고, 이제 모아서 그런 것들을 깊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운영술은 최소한 3편의 편성이 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어떤 떡밥 사용에 지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기가 밥을 먹기 좋게 해줌으로써 효과적으로 고기를 유인하고 집어오고 입질을 받아서 찌오름을 유도해서 내가 한 마리 걸어내는 것에 맛을 느끼는 낚시입니다. 다양한 낚시 장르의 미끼 응용술은 다 다르지만 저는 올림 낚시에 대한 바닥 올림 낚시, 추가 바닥에 닿고 찌가 올라온다 하여 바닥 올림 낚시라고 하는 이 올림 낚시의 장르만을 위하여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칠판에 앞으로 진행될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적이 미끼 운영술 뿐이 아니라 이걸 하다 보니까 좀 깊이 들어가야 됐죠.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미끼에 대해서 좀 깊이 다뤄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기회라고 생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떡밥법 특성과 떡밥의 조합 기준, 그 다음에 베스트 떡밥 조합 3선, 권장드리는 베스트 떡밥 3선, 요 순서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떡밥별 특성을 물에 직접 개서 풀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작은 수조에 있는 물을 통해서 수직으로 내려가는 것과 수평으로 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뭐 소개는 거의 드렸습니다만은 부풀이에서 생산하는 제품 위주로 사용되지만 어떠한 회사의 제품들도 비슷한 제품 생산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합은 비슷하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관련성이 있는 회사가 부풀이이기 때문에 부풀이 떡밥을 기준으로 베스트 떡밥 3선을 조합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거기에 추가해서 어떻게 조합을 하면 더 좋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이번 떡밥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날 때 떡밥 전문으로 다뤘을 때 이런 것들을 뺀 나머지 구체적인 이론적인 것들,
구체적인 것들은 떡밥의 운영술 다른 편에서 떡밥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기회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당장 필요하신 종류 위주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기간에 떡밥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 질까 합니다. 3편이 될지 4편이 될지 5편이 될지는 진행되면서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떡밥의 조합을 특성별 물성 조합을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했던 말들의 일부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가 떡밥의 종류를 나열해 봤습니다. 이게 다 기능이 다 다르고 성능이 다 다릅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맛은 성능입니다. 점성이라든지 확산성, 퍼짐을 조장하는 것은 기능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맛을 조장하는 요소들의 떡밥들을 먼저 소개해 드렸죠. 맛은 여러 종류의 맛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탄수화물의 맛은 보통 감자라든지 감자 프레이크 이건 뭐 그거 다 거의 다 전분이죠. 그 다음에 보리 이건 뭐 탄수화물하고 셀룰로이드가 많은 그런 거죠. 섬유질이 많은 제품이죠. 곡물의 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그것까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뭐 어분 종류가 있습니다. 전분 종류의 다양한 무슨 뭐 감자 전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지만 요즘은 특수하게 사용하시는 분 아니면은 글루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사용을 안 합니다. 고운 떡밥은 지금 많이 태화되어 있고 거친 떡밥의 시장을 고운 떡밥으로 보강시키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고운 떡밥을 대신해서 쓰이는 것들이 글루텐 종류들이죠. 이렇게 글루텐 종류입니다. 이런 글루텐 종류들은 전분을 중심으로 해서 불용성 단백질인 글루텐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이죠. 그런 것들은 맛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기능입니다. 점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으로 유료터에서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고 이제 뭐 일반 그 노지에서도 어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동물들, 물속에 있는 동물들은 어분을 참 좋아합니다. 처음엔 우리가 어분은 거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맛이 좀 강하니까요. 근데 그 어분을 계속 들어가고 맛을 본 고기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잘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 왜 그렇게 노지에 있는 고기들이 50cm급, 60cm급 예전에도 똑같이 살았는데 예전에는 40대기란 하늘의 별따기였고 월척 잡기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월척은 애들이고 이제 4자급이 돼야 큰 고기 취급을 받는 그런 시대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보고 저는 혼자 생각해 이거 낚시인들이 자연을 위해서 엄청나게 희생하는구나. 돈을 투자해 주는구나. 바로 낚시인들 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기물이 그만큼 많아지고 적고 그리고 그 유기물의 종류도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들로서는 영양이 대단하게 좋아지는 거죠. 영양 상태가. 어려서부터 양식하는 곳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은 어분을 중심으로 치어 사료를 먹입니다. 그 치어 사료를 먹이는 이유는 고기들이 어려서부터 단백질 함량이 높고 인해 함량이 있는 것들을 먹으면 척추가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성장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 그걸 먹이면 성장 속도가 아주 좋습니다. 양식장에서는 붕어를 양식하는데도 치어에게 어분을 먹입니다. 그것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어분을 먹입니다. 물론 물벼룩이라든지 이런 것도 먹이지만 잎붙임이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어분을 위주로 먹인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태계에 교란을 시키는 낚시인들이 아니라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낚시인들입니다. 저는 낚시인들이 오염시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낚시인들은 자연에게 영향을 공급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자 붕어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건 붕어들이나 잉어들이나 물속에 있는 고기들이 낚시인들을 박수치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모든 고기들은 낚시인들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친환경적입니까? 고기들이 다 먹어치우기 때문에 바닥에 남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 어분입니다. 그 어분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분이라고 통칭을 해서 끝내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희 부풀이 쪽에서는 이 청어 계열의 어분이죠. 청어라는 고기들이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정어리도 높죠. 그 계통의 원양 어분을 만든 주성분으로 만든 떡밥이 에코 스페셜이죠. 뭐 역사가 거의 30년 가까이 다 돼갑니다. 27년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제가 시작했던 떡밥이니까요. 그 어분 계열의 떡밥은 주성분이 어분이 함유된 가루입니다. 그 속에 어분이 함유된 그 속에 여러 가지 부속적인 곡물류를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떡밥입니다. 이게 상당히 영양가가 높죠. 뭐 요 계열이 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어분 계열이죠. 이제 단품으로 어분을 쓰는 경우죠. 요 계열이 다 어분 계열입니다. 이렇게 요 계열이 지금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다면 그린이라는 떡밥이 있는데 그것까지 해서 4가지가 어분 계열의 떡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분 계열의 떡밥에서 새롭게 최근에 만들어진 떡밥이 바로 에코2라는 겁니다. 에코 스페셜 2라는 새우 어분입니다. 이건 어분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요 밑에 것은 밑에 3개는 청어 계열의 어분, 원양 어분을 사용한 것이고, 이거는 크릴 새우 어분입니다. 물론 청어 어분이 들어가 있죠. 기본 베이스로 좀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에 새우 어분, 원양 크릴 어분과 어유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어분 속에는 어유를 같이 넣어서 제조를 합니다. 이런 어분 종류가 총 5가지가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류들은 다 물을 먹는 것이 0.5입니다. 2대1로 해주시면 가장 부드러운 떡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분 계열의 떡밥은 2대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부피기 때문에 이렇게 입자가 아주 가는 마이크로 같은 경우, 이렇게 입자가 가늡니다. 마이크로는 입자가 이렇게 가늡니다. 가는 입자로 되어 있는 거의 경우는 좁쌀과 콩의 무게가 다르듯이 그런 원리에 의해서 부피로 할 때는 물을 조금 더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물을 워낙 빨리 먹기 때문에 가는 입자들은 뭐 크게 너무 돼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 물을 더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어분들의 각 개성이 있는 어분들을 한 번씩 개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복합 성분의 어분입니다. 요것은 노란 계열이죠. 요렇게 변형된 겁니다. 요것이 주성분으로 만들어서 들어갔고 그 외에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어분이 되겠죠. 어분 및 집어제, 글루텐, 그 다음에 감자 프레이크,
뭐 등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합이 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요것과 조합된 변형된 것이 요것이고 요것과 변형된 것이 요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코2를 조합을 변형을 시킨 게 어분 글루텐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형제입니다. 사촌지간입니다. 그래서 주성분이 에코2 크릴새우 어분이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고 기타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분 계열 다음에 이제 미끼 기능으로 최고의 최강자죠. 맛으로는 앞에 것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지만 기능으로는 글루텐을 따라갈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밀가루로 그 기능을 조절했죠. 밀가루로 그 기능을 조절을 했는데 그 기능의 조절을 밀가루 속에 있는 상당히 높은 글루텐 함량이 있죠. 근데 상당히 밀가루들은 흰색형의 밀가루들은 글루텐을 다 뽑아내고 많이 제거하고 그리고 함량이 좀 떨어집니다. 이건 순 글루텐은 99.9%가 글루텐만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로 조합해서 만든 혼합으로 조합해서 만든 떡밥들이죠. 이게 글루텐형 떡밥입니다. 아까는 어분형의 글루텐을 넣은 것이고 이거는 글루텐의 주성분이 글루텐으로 하면서 그 조합비, 물성에 맞춰서 만들어진 떡밥입니다. 이것은 기능적으로는 최고입니다. 떡밥의 잠분감을 높여주는 데는 이만한 제품이 없습니다. 물론 일반 떡밥도 물을 넣어서 많이 주물주물해서 완전히 점성을 만들어 살려서 쓰면 되긴 됩니다. 근데 그건 옛날 방식의 콩알락시 떡밥의 방식이고 이 글루텐의 떡밥의 경우는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떡밥, 기능성 떡밥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다양한 배합에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여기 두 가지는 보리 계열인데 이건 완전 뭐 우리는 맥이라 그래서 맥 그러면 보리와 밀을 같이 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리 그러는데 사실은 이건 밀기울입니다. 밀기울. 밀의 껍질을 밀기울이라 그러는데 밀기울 완전 겉에 있는 딱딱한 껍질 말고 그 껍데기 바깥에 있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게 첫 번째 벗겨내는 껍데기가 바로 이 밀기울입니다. 사람이 옛날에 먹을 게 부족할 때 밀기울 떡밥, 밀기울로 만든 떡, 그 빵을 만들어 먹고 그랬습니다. 그 밀기울입니다. 밀기울엔 섬유질이 많이 들어서 사실은 영양가보다는 그 점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글루텐 계열의 떡밥을 많이 먹으면 물고기 똥을 보면 물고기 똥이 하얗습니다. 물고기가 배출하는데 불용성 단백질에서 물고기 속의 뱃속에서 그게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에 좀 영향을 주지 않냐 하는 부분이 많은 이론으로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밀기울 속에는 글루텐 함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고기는 이 제품들을 좋아한다기보다 이 제품 속에는 밀기울 속에는 밀의 눈이 들어가 있습니다. 밀배아라 그러는데 밀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리보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메가를 보리로 번역을 하는 그런 표현일 뿐이지 처음에 나올 때 보리로 나와서 그럴 뿐이지 사실은 우리로 분류해서는 밀껍질입니다. 밀껍질. 밀기울입니다. 그 중에서 밀가루를 그 속에 있는 껍데기에서 나온 밀가루를 제거하고 껍질을 상당 부분과 그 다음에 씨눈의 상당 부분을 조합해서 볶고 뭐 볶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그 고열의 순간적으로 고열의 습기를 먹이해서 쪄내는 방식, 쪄서 볶아내죠. 그러면 약간의 향기로운 전분의 특수한 맛의 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 맛이 덜큰덜큰할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달지는 않고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이거를 먹기는 먹습니다. 근데 바로 다 뱉어냅니다. 왜? 소화가 안 되는 걸 물고기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껍데기를 상당 부분 뱉어냅니다. 그래서 연막의 효과를 노린다라고 낚시인들은 얘기하죠. 그래서 많이 집어제로는 최상의 위치를 차지했죠. 그동안 다양한 집어제들이 중에 대표적인 게 깻묵의 종류였는데 집어 기능에 물질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깻묵 종류였는데 지금은 이 보리라는 계열의 떡밥, 밀기울이 가공한 제품이 그 자리를 다 차지했습니다. 거의 요즘은 이제 그런 계통에서는 보리를 넣는 걸로 통상화되어 있습니다. 늘상 얘기하지만 보리는 기능적으로 가볍습니다. 확산의 효과가 좋은 대신 그 확산의 효과가 물속에 변화가 생겼을 때 물고기들이 훅 들어와 가지고 꼬리지르면요 2m씩 퍼져나갑니다. 쫙 퍼져나갑니다. 가볍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집중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와 쓰지 않을 때를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많이 놓고 쓸 때는 초기에 집어야 할 때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을지 몰라도 절대로 많이 놓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2시간 이내에 고기들이 입질을 하질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확산이 되는 겁니다. 확산. 초기엔 집어가 됐다가 확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끊어줄 때와 놓아줄 때를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더 섬세하게 다룰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선 가장 용이하게 단품을 조합하는 거를 요즘들 좋아하시는데요. 그러나 진짜 전문가들도 단품 쓰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왜 단품을 쓸까요? 그 단품을 쓰면 물고기를 확산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안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강하고 고기가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어분이죠. 그래서 어분부터 사용해 물을 조합을 해 보겠습니다. 어분은 입도에 관계없이 2대1 정도를 넣으시면 됩니다. 물의 포용력이 크기 때문에 2대1로 넣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3대1로 써서 버글버글한 낚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향어 낚시를 중심으로 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건탄보다 조금 습하게 3대1로 써서 하면은 아주 버글버글해집니다. 물이 먹다 마른 것 같죠. 그래서 꽉 누르면은 들어가서 펑 터져버리는. 근데 요즘은 향어 위주의 낚시가 아니고 붕어 위주의 낚시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집어제가 또 있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어분 조합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자, 요즘에 이제 맛을 조장하는 보조의 기능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젤 종류죠. 이것이 지금 젤 종류입니다. 뭐 다양하게 몇 개의 회사들이 잘 만들고 있지만 비교적 저희 만들고 있는 이 한국 부풀이에서 만든 슈퍼젤이 그래도 많이 호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기능성의 물질이죠. 그 중에서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이건 완전 발효제입니다. 젤루다라고 제가 개발한 딸기 젤루다. 좀 더 여러분들이 향을 좀 부드럽게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딸기 젤루다입니다. 지금 뭐 제법 좀 나갔습니다. 아주 많이 나간 건 아니지만 제가 크게 홍보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쓰시는 분이 계속 사용하셔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특히 냉수바지 지역 강원도권이나 산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직접 받아서 쓰는 낚시터에서는 이거 사용하면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맛의 성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발효제인 젤루다. 또 최근에 제가 잡어들에 의해서 도대체 이놈의 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상당수는 이제 하저기가 되면 4월, 5월에 산란한 고기들이 부화해서 자란 것들이
조그만 것들이 한참 잡혀먹고 남아있는 것들이 새끼손가락만하고 또는 이제 엄지손가락만한 굵은 붕어들도 나오고 있죠. 근데 저희 낚시터는 다행히 뭐 그런 거는 별로 심하지 않은 곳이지만 그 위에 살치, 강준치, 또 뭐 어떤 낚시터들은 매자도 있습니다. 모래무지도 있고요. 그런 곳에 잉어, 치어들 이런 다양한 고기들 때문에 아주 애를 먹습니다. 물론 이걸 집어넣으면 더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잘 안 쓰세요, 이거. 근데 쓴 거와 안 쓴 거의 효과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고기를 잡는 결과로는 차이가 나는데, 자, 잡어를 통제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과거에 제가 특허를 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 낸 거를 기준으로 다시 캐비넷 속에서 그 내용물을 꺼내서 문서를 꺼내서 다시 제가 정리정돈해서 액상화 시켰습니다. 그 액상을 젤루다와 혼합을 시킨 녹색 색소를 약간 넣어서 첨가를 시킨 그린이라는 거를 시험 생산을 해봤습니다. 아직 판매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그린 젤루다를 섞은 경우와 안 섞은 경우는 낚시의 편안함이 달라집니다. 찌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벌떡벌떡, 보덕보덕, 뿅, 이런 거 없어집니다. 왜일까요? 대부분 그런 것들은 작은 고기나 잡어들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지 않는 어종들, 피라미 종류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고기들, 바늘에 잘 걸리지 않는 것들. 찌는 뿅뿅 올라오는데 고기는 안 걸리죠. 그럴 때 우리는 바늘을 낮춰서 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까 하고 이거를 만들어서 시석 액수를 맞춰서 해봤습니다. 놀랍습니다. 특히 내림 낚시를 즐기시는 분들, 제가 다루는 장르 부분은 아니지만은 내림 낚시 하시는 분들, 중축 낚시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좋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밥이 털려서 부드럽게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밥이 털려서 못 견디는데 이거의 함량을 적당량을 넣고 사용을 하면은 밥이 살아있어요.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일부의 분들이 제가 나눠드리면서 써보세요. 안심하고 써보세요. 똑같이 5% 용액수를 만들어서 떡밥을 계속 써보십시오. 효과 있습니다. 단, 효과가 너무 세서 고기가 진짜 안 온다 그러면 밥을 원래대로 섞지 않은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린 젤루다라는 거 내년부터 출시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올해 임상을 끝내면은 임상 실험 끝나는 대로 하절기용, 노지용, 새우 탁월합니다. 새우가 밥을 다 먹어버리거든요. 근데 갑각류 종류는 얘를 엄청 싫어합니다. 블루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상당수가 제어가 됩니다. 물론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기본 농도로 상당수 제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완성이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잔입질이 없고 탁월한 찌올륨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짜들은 다 물러가고 진짜들만 들어와서 그런 거죠. 이게 선택적 미끼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연구의 과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제 이 각 미끼별로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어분을 2대1로 쓰시는 게 가장 부드럽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어분 뭐 3대1로도 쓰실 수 있게 돼 있지만은 2대1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모든 제품은 전면과 후면을 다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 다 사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2대1을 쓰시면 됩니다. 이 어분을 먼저 물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븐의 특성은 입자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입자가 이렇게 거친 입자가 있고, 잘 보시면 고운 입자가 있습니다. 거친 입자는 물 먹는 시간이 걸리고 고운 입자는 바로 먹습니다. 그래서 3분 이내에, 하절기에 3분 이내에 미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게 이 오븐의 특성입니다. 이 오븐은 3분 이내에 하절기엔 완성이 되고 동절기엔 5분 정도 걸립니다. 물의 수온에 따라서 물 먹는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절기에 뜨거운 물로 계시면 바로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뜨거운 물로 개는 것은 밥이 빨리 점성화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이거를 많이 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기준으로 삼는 소주컵입니다. 먼저도 소개해드린 이 소주컵, 아주 작은 60ml의 소주컵입니다. 이 소주컵인데 플라스틱으로 돼서 갖고 다니기도 좋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우리 계량컵들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일단 부피가 크잖아요. 근데 그냥 떡밥에서 요거 수치를 그냥 하시면 돼요. 자, 2대1이면 2컵입니다. 2컵에 살살 흔들어서 합니다. 이렇게 살살 깎아서 하나 놓고. 아, 참 한 가지. 떡밥은요, 처음에 뜯으시면은 떡밥이 가루는 밑에 깔려 있습니다. 콩하고 좁쌀을 넣으면 막 흔들면은 콩만 위에 올라와 있는 것 같고 같습니다. 그럴 때 살살 흔들어 주세요. 뒤집어 주시고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살며시 놓고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떡밥을 처음에 사용하실 때 이런 식으로 흔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섞이거든요. 그럼 살며시 놓으시고 2컵을 재겠습니다. 살살살살 흔들어서 하나, 둘. 여기에 물을 한 컵이죠. 2대1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 컵은 가득입니다. 물수평으로. 집어넣고. 손도 안 대도 돼요, 이건. 어분이 계실 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놔두십시오.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오븐 계열은 이렇게 갭니다. 그냥 놔두시면은 지가 알아서 물 다 먹습니다. 그 손으로 처음부터 대실 거예요. 다음은 파워 펠렛 보겠습니다. 이거는 파워 펠렛은 대립이 입자가 이렇게 큽니다. 파워 펠렛 대립이 있고 마이크로가 있는데 이렇게 입자가 큽니다. 소립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립은 이렇습니다. 아주 가늘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성분도 같습니다. 물성도 같은데 물 먹는 속도는 이게 빠르고 이게 좀 느립니다. 이거는 비중이 물을 먹으면서 팽창이 되면은 가벼워집니다. 이제 일부의 떡밥은 표면까지 떠오르기도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는 않지만요. 일부의 떡밥은 표면까지 올라옵니다. 단품으로 쓰시면은 붕붕 떠오르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품은 금해야 됩니다. 첨가제로 사용하실 때는 다른 떡밥들과 조합이 되면 비중이 생겨서 뜨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살짝만 올라왔다 가라앉았다 합니다. 상당히 고기가 미끼에 호감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되는 떡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추하는 떡밥입니다. 약방의 감초식으로 오븐에 마무리 져줄 때 살짝 넣어주시면 전혀 다릅니다. 글루텐에 조합하실 때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글루텐에
기능이 좀 조합이 집어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대립을 같이 섞어주면 집어 기능이 생깁니다. 자, 우선 대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죠.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가루가 없습니다. 가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개서 그냥 놓으십시오. 이건 가루가 있어서 빨리 개져요. 이거는 가루가 없어서 빨리 안 돼요.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충분하게 3분 이상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거의 시간이 됐죠. 이제 거의 3분이 경과가 됐는데, 이제 되면은 떡밥을 어분만 사용하실 때 이렇게 슬슬슬슬 주물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 놓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조금은 거칠거칠한데요. 물을 조금 더 먹겠죠. 그럼 더 뽀송뽀송한 떡밥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2대1로 해서 그냥 놔두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떡밥이 기가 막히게 됩니다. 아직 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옆에다 놔두고 채비들 다 하셔가지고 그냥 집어넣으세요. 떡밥을 먼저 계세요. 찌를 먼저 한 다음에 그냥 물에 담가 놓고 떡밥을 먼저 계세요. 찌가 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놔두고 물속에 찌가 잠긴 상태로 놔두고 떡밥을 개 놓으세요. 그러면서 다른 거 주변 거를 다 준비하세요. 자, 세팅 끝. 이제 낚시 시작해 이제. 하고 3에서 5분 후에 떡밥을 만지게 됩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자, 요것도 이제 먹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완성이 돼가죠. 처음에는 이렇게 뒤집어도 안 떨어지죠. 달라붙어 있어요. 점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표면 점성만 좀 있는 거죠. 이걸 주물르면 점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이렇게 해놓고 똑같이 이제 불어오릅니다. 이건 입도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불어오릅니다. 보시면은 두 개의 색깔은 좀 틀리죠? 단백질 함량이 다르면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이거는 일반 에이스 오븐입니다. 27년산이죠. 27년 전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27년 전의 오븐과 같은 계열의 오븐입니다. 요거는 이것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파워 펠렛 대립입니다. 입도가 점점 커집니다.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커집니다. 아직 물이 덜 먹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입자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크기가. 색깔도 차이가 나고. 물론 바가지 색깔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두 개가 색깔이 왼쪽 것이 파워 펠렛. 이것이 더 진합니다. 그건 단백질 함량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좀 독하긴 하지만 고기들이 이 맛을 보면 소량 집어넣을 때 조금 넣고도 오븐의 효과를 최대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에이스가 거의 완성돼 가네요. 한번 완성이 됐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면 버글버글해 느낌도 있지만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쓰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데 손으로 이렇게 한 꼬집 집어서 한번 집어서 이렇게 문디겨 보세요. 문디겨지죠? 다 됐다는 거죠. 덩어리가 없이 싹 문디겨지잖아요. 점성이 있기 때문에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콩알 낚시를 할 때는 이렇게 손으로 문디긴 다음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콩알 낚시할 때 아주 죽여주는 떡밥이 됩니다. 오븐만 쓰는 분들은 이렇게 쓰십니다. 콩알 낚시를. 전통적인 콩알 낚시는 콩알만하게 쓴다. 동그랗게 콩알만하게 쓴다. 라는 의미의 콩알 낚시입니다. 작게 해서 잠시 후에 고기가 맛을 보고는 한 입에 꼴까닥 할 수 있는 사이즈. 그게 요 콩알입니다. 콩알 낚시. 전통적인 낚시죠. 이거는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오븐만, 에코스페셜 에이스 오븐만 조합을 한 겁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됐습니다. 절대로 뭉쳐놓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사용하다 조금 뭉쳐지면 다시 들었다 올리고 또 다시 들었다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필요한 양만큼 초기에는 이 입도를 살려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수직 가강이 되는 모습, 물론 이거하고는 실제적으로는 좀 차이가 납니다. 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바늘을 끼워서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나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눌렀습니다. 들어가면서 많이 풀어지죠, 점점. 그러면서 바닥까지 갑니다. 이거는 점도가 있고 미끼로 사용하는 주성분이기 때문에, 미끼용이기 때문에 점성이 있어가지고 잘 풀어지는 데는 다른 집어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풀어지게 하면은 좋긴 좋지만 너무 빨리 풀어지면은 바닥까지 미끼가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바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 7초 정도 걸립니다. 5에서 7초, 찌맞춤에 따라 모양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5에서 7초 정도 들어가는데 5에서 7초 동안 이 밥이 풀어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살짝 덜 눌러 보겠습니다. 바늘에만 붙어 있으면 되니까 바늘 끼웠다 치고 위에다 놓고 놓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끼를 쓸 때 동그랗게 한 경우와 이렇게 동그랗게 하는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동그랗게 하는 경우 밥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냥 쭉 들어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들어갑니다. 작아도. 근데 이거를 밥을 이렇게 모지게 은행알 같이 만든다는데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눌러서 모를 지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들어가는 거 보십시오. 처음에 살짝 툭 터지고 들어가면서 점점 많은 양의 밥이 풀어집니다. 보십시오. 춤을 추면서 들어갑니다. 흔들흔들 하면서. 그러다 중간에 고기가 한번 치면요, 푹푹 퍼져나가요. 이게 바로 집어 기능을 주기 위한 오븐 단품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대강 손으로 살살 떨어지지 말라고 살살 눌러서 밥을 위에, 바늘이 여기 들어가니까 바늘을 끼워서 위에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럼 밑은 열려 있고 위가 붙어 있죠.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데 들어가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고 막 흔들면서 들어가서, 요건 더 눌러서 그래요. 이렇게 풀어지면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어 기능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대1로 해서 절대로 뭉쳐놓지 말고 끝까지 이 상태를 유지시키십시오. 그러면 저 2컵이면요, 이거 한 30분이면 초기에 밥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또 2컵을 개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 이제 나중에 미끼를, 봄 미끼를 쓸 때 미끼를 작게 쓰니까, 이렇게 작게 쓰니까요, 작게 해서 한번 눌러 놓은 겁니다. 점성이 이제 점점 세지거든요. 그럼 끝까지 밥이 녹으면서 들어가면서 점점 동그래집니다. 다 동그라지면서 들어갑니다. 바닥에 떨어지면 동그란 콩알 낚시밥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할 만한 밥을 집어넣으면 7초 정도, 5에서 7초 정도 들어가고 나면은 은행알 같이 모지게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들어가면서 마지막에 바닥에 동그랗게 떨어집니다. 밥이 동그랗게 떨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저거는 좀 더 세게 눌러서 그렇습니다. 이걸 빼놓고죠. 제가 지금 밑에 부력통에 뜰채를 꺼냈더니 밥이 확산이 됐습니다. 쫙 확산이 됐습니다. 고기가 들어오면요, 이렇게 확산이 돼요. 어분 있는데 고기가 들어와가지고 앞지느러미를 지느러미 짓하고 꽁지를 흔들어 대면요, 주변으로 확 30cm 이상 퍼집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고기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 기능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고기를 끄는 것도 있지만 주변의 고기도 안으로 끌어당기는 효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풀스윙으로 던져서, 최대한으로 던져서 먼 곳에서 내 찌미까지 도착하면서 풀어지는 강도를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왼손의 마술입니다. 어떻게 누르냐, 더 한 번 누르냐, 더 한 번 누르냐에 따라서 풀리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거를 미끼의 운영 기능입니다. 그것은 미끼의 운영 기능이기 때문에 왼손의 마술은 바로 점성의 조절, 풀림의 조절을 왼손으로 조절해 준다. 그걸로 고기를 불러들이고 그걸로 먹이를 줘서 잡는다. 그래서 이거는 미끼형 집어제역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미끼형, 미끼로 태어난 집어제죠. 집어제형 미끼 또는 집어제형 미끼는 집어제를 목표하기 위해서 집어제로의 활용성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거지만 그것을 세게 누르거나 다른 것과 조합했을 때 미끼가 되죠. 그건 집어제형 미끼. 나중에 2단계의 떡값 조합 기준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단품으로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분 하나만 쓰시는 분은 어분 하나만 쓰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기가 붙었다 그러면 이렇게 콩알 낚시를 만드시죠. 이렇게 하나만. 하나는 아까 같이 똑같이 은행할 만하게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시죠. 이렇게 누르죠. 누르면 이렇게 되죠. 요게 이 어분의 특성입니다. 점도가 있어서 이렇게 보면 잘 안 내려가요. 흘러내려가는 게. 집어 기능은 점도가 없어서 그냥 쭉 흘러내려가는데 이거는 점도가 있어서 서로 어느 정도 점착성으로 붙어 있어요. 그걸 항상 이 어분을 단품으로 쓸 때는 풀어놓고 쓴다. 어분 개면 무조건 주물러 터뜨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막대기로 저으면 더 좋지만 낚시꾼이 손에 떡밥 묻는 걸 두려워하면 낚시 못하죠. 그래서 이 어분은 다른 어떤 제품들보다 기본 베이스로 이런 기능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분 단품으로 쓰셔도 고기 잘 나옵니다. 어분 단품 쓰실 때 떡을 만드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남들보다 못 잡으시는 겁니다. 자, 이런 떡밥입니다. 뭉치면 떡이 됩니다. 항상 풀어놓고 사용한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항상 풀어놓고 사용한다. 근데 건조해가지고 건조해졌다. 뭐 여름철에 2시간에 완전히 떡밥이 말라 비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조해졌다 그럴 땐 약간 손물 쳐주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물이 과하면 바로 떡이 또 집니다. 지네끼리. 그래서 일부러 콩알떡밥을 할 때는 물을 조금씩 더 넣으면서 치대죠. 그렇게 해서 콩알떡밥을 하죠. 근데 유래터에서 뭐 콩알 낚시를 거의들 안 하시니까요. 근데 콩알 낚시의 매력은 대단합니다. 이 콩알 낚시 하나로요, 찌를 몸통까지 밀어 올릴 수 있는 입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덩어리 미끼 개념입니다. 다음에 기회 날 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